안녕하세요. 방구석 김 사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크레디트 스위스 파산 임박, CDS 프리미엄 급등입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파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22년 말부터 자주 언급되던 이야기였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파산 위기에 처하기까지 있었던 사건들은 이미 다들 한 번쯤 들으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위기가 왔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왜 조용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 크레딧 스위스의 파산설이 다시 도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면서 파산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내에도 급하게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CDS 프리미엄이란 일종의 신용 보험료 같은 거예요. 채권 투자자가 A라는 기업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험료처럼 CDS 프리미엄을 비금융기관에 지급하면 혹시 A가 부도가 나더라도 채권의 원금을 비금융기관이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CDS 프리미엄의 급등은 그만큼 A가 파산할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CDS라는 건 결국 어떤 대상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채권 원금을 보증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보면 되세요. 그래서 CDS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은 파산 위협에서 자신의 원금을 보호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CDS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당연히 CDS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요. 이는 CDS 프리미엄이 높아진다고 표현합니다. CDS 매수자들이 많다는 것은 CDS 대상이 되는 기업에 파산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할 것 같으니까 CDS 프리미엄이 계속 오르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가 피해자? 크레딧 스위스가 만약 파산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크레딧 스위스의 지분 9.9%를 보유한 사우디 국립은행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의 사우디 국부펀드가 대주주인 은행으로 크레딧 스위스의 파산은 결국 사우디 국립은행의 손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사우디 측에서도 굉장히 급하게 크레딧 스위스를 손절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사를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사우디가 크레딧 스위스에 투자하기로 했던 게 있어요. 근데 이걸 갑자기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로 인해 크레딧 스위스는 충격을 받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크레딧 스위스는 스위스에 있는 은행이니까 미국과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직전인 2007년 베어 스턴스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미 재무부와 연준은 은행을 구제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모든 것에서 손을 떼버렸죠. 그러니까 구제하려고 했는데 구제를 안 해준 거죠. 미 재무부와 연준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일이 커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2023년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은행이 계속 파산하면 이들 은행의 예금자 예금 보호를 위해 계속 웃돈을 줘가며 채권을 매입해 줄 수 있나요? 지금 2008년 리먼 브라더스와 상황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2023년에는 실리콘밸리 뱅크, 시그니처 뱅크 등이 파산하고 미 재무부가 나서서 하루도 안 돼서 예금자 보호 100%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형 은행 중에서는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 위기에 처한 거죠. 크레딧 스위스는 절대 작은 은행이 아니에요. 글로벌 5위에 랭크되어 있는 투자은행입니다. 물론 크레딧 스위스는 미국에 있는 은행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은행 시스템 붕괴라는 공통된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리먼 브라더스도 그냥 미국의 은행이 파산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영향은 어땠죠?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켰죠. 크레딧 스위스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파생 상품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지금은 암호화폐에 대한 파생 외에도 너무 많은 유동성을 풀어서 모든 자산군이 상승했고 이로 인해 전방위적인 파생 상품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생의 파생이라고 불리우는 옵션 투자가 최근 성행하는 것이고 제로디티나 볼마게돈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죠.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옵션 거래에까지 손을 대면서 만약 파산하여도 미 재무부와 연준이 유동성을 풀어서 부양해 줄 것이다. 망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초기와는 다르게 지금은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채권 가격 급락으로 인해 각 은행들의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